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떠드는 게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와중에도 웃으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등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교과서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평화적인 갈등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자, 먼저 우리가 도덕 시간에 그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항상 첫 번째는 뭘 배운다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용어나 개념이 들어간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해결책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1번과 2번이라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3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갈등이라는 것의 용어, 갈등과 관련된 개념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나 의지가 대립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와 싸우고 있는 상태죠. 내적 갈등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나 입장, 추구하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달라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대립하는 상태, 즉 외적 갈등을 말하죠.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갈등의 특징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현상. 자, 보편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보편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이죠? 그렇죠. 나. 무엇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겪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필연.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화위복의 계기다. 그래서 뭐예요?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된다. 그래서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서로의 가치나 신념이 다를 때 발생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사소통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할 때, 잘못된 의사소통을 할 때 발생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죠, 분노와 폭력을 사용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평화적 갈등 해결이란과 관련된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갈등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어때요? 원인을 없애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데요?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서로의 가치나 이해관계가 충돌
충돌되니까 이 충돌되는 것을 없애면 되겠죠. 의사소통을 잘못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어때요?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하면 되겠죠. 분노나 폭력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분노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다음 평화라는 것이 붙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의미를 보면 갈등 당사자들이 원만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서 그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만한 방법이 무엇이냐 밑에 나오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나누고 자 보세요. 원만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가치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것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나누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하고 힘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보세요. 분노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 내용을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 해결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했을 때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빠른 갈등 해결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평화적인 갈등 해결이 이로운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게 되냐?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또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또 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서 합의를 바탕으로 만든 목표는 대립과 분쟁을 막을 수가 있고 서로에게 자부심과 소속감,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이다, 사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했다 라는 자부심과 그다음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다 라는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갈등을 대처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대처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우리의 갈등 대처 유형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는 예화를 같이 읽어봅시다. 서준이와 지희는 1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도덕 과제를 하면서 누가 보고서를 작성할지 발표를 할지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친구는 모두 도덕 모둠 활동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서준이와 지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꿈에 박서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의 이름을 서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처 유형, 갈등 대처 유형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서준이나 지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래요? A부터 E까지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A입니다. 야, 나 모르겠다. 숙제가 뭐고 그냥 집에 갈래. B. 나는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발표를 해. C. 미안해 서준아. 미안해 지희야. 너가 원하는 역할 분담으로 다시 한번 정해보자. 우리 그만 싸우자. D. 안 되겠다. 너는 보고서를 맡고 나는 발표를 하자. 우리 신속하게 이 갈등을 해결해보자. E.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고 둘이서 발표를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자, A부터 E까지 여러분들의 선택 체크했나요? 자, A부터 같이 봅시다. 야, 난 모르겠다. 숙제가 뭐고 그냥 집에 갈래. 자,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느냐?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회피. 자, 회피는 피하는 거죠. 자,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들로서 일어난 문제를 무시하거나 저절로 해결될 때까지 외면하는 스타일입니다. B 보시죠. B. 나는 보고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발표를 해. 자, 이 사람은 상대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C. 미안해. 너가 원하는 역할 분담으로 다시 정해보자. 자, B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자, B에서 경쟁형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의 욕구를 꺾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면 이 조절형 혹은 순응형이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상대방을 먼저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 D입니다. 안 되겠다. 둘 중 한 명이 보고서를 맡거나 발표를 해서 하나씩 분담하자. 자, 이것은 타협형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요. 이 타입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빠르게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E입니다.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고 둘이서 발표를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함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가 중요하겠죠?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 유형을 가지고 있나요? 회피형, 경쟁형, 조절형, 타협형, 협력형,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어떤 유형이 더 적절한지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역시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내가 이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 자, 갈등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분노와 폭력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했죠. 갈등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자제하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 네 번째, 양보와 그렇죠.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을 같이 봅시다. 자, 앞서서 보았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고서 평화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대화. 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갈등 당사자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갈등 당사자가 우리가 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발견해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의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협상이라고 합니다. 협상. 그래서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갈등 해결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3자를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3자는 중립의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역시 갈등의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 당사자들이 제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제3자, 조정자라고 하고요. 이 조정자는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그리고 당사자의 신뢰를 얻어서 조정을 이루게 해야 해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해결은 갈등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역시 제3자를 개입하게 되는데, 이 제3자의 역할은 갈등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 중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이 중재자의 개입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중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재자의 해결책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해결책의 강제성. 자, 조정이랑은 다르게 조정은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친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재는 강제성을 가지고 두 사람의 갈등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재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 해결책을 따라야 돼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중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 자, 그러면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협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협상.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제3자가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제3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조정입니다. 조정자가 의사소통을 돕는 방법. 조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듬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듬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서 역시 제3자를 개입하게 되는데, 이 제3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요청을 통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갈등의 요청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재가 시작되는데, 이 중재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중재자가 내놓은 해결책에 강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강제성을 가지고 갈등 당사자들에게 강제성을 가지고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재라고 얘기합니다. 중재.
자, 그럼 삶에 적용하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물을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예시를 우리가 예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지훈이와 나는 아마존 정글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가방을 각자 꾸리기로 했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챙겨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짐을 확인해보니 서로 가져온 물건이 달라서 오히려 짐이 많아졌고 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나와 지훈이는 어떻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게 될까요?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미리 적어봤는데 이 정도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가족 사진, 모자, 선크림, 비상식량, 물, 모기 퇴치제, 비타민 약, 아이패드 뭐 이런 거 가져가고 싶은데 가족 사진은 보고 싶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모자는 타니까, 선크림도 타니까, 선생님이 좀 까맣거든요. 그리고 비상식량이나 물은 당연히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가져간다 치고, 근데 모기 퇴치제 같은 거 벌레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약과 그다음 심심할 수가 있어서 저 아이패드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지훈이의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훈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족 사진이다. 그러면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정글에 가면은 외로울 거니까 지훈이만 보고 있어도 사실 가족들 너무 그립지 않겠어요? 자, 가족들의 어떤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는 가족 사진을 가져가고 싶다. 뭐 선크림을 왜 가져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원래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지훈이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갈등 대응 유형의 입장과 예상 결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그 갈등에 대처를 하면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가족 사진을 가져가기 위해서 타협형을 선택한다면 가족 사진을 가져가는 대신에 지훈이가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상되는 결과는 어떨까? 지훈이가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게 해줬으니까 서로 5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 하나는 지훈이가 가져가고 싶은 걸 선택했으니 지훈이도 수락하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1번부터 3번까지를 잘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수용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X죠, X. 자, 상대방이 수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죠? 두 번째, 조정은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어려울 때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 해결을 돕는 방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죠. O입니다. O. 제3자의 개입이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 취하고 있는 제3자의 개입은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정과 중재는 둘 다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재자의 해결책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중재는 중재자의 해결책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죠. 경쟁형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X입니다. 자, 경쟁형은 경쟁을 통해서 어때요? 상대방의 욕구보다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5번, 협력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그렇죠. 5입니다. 5. 그래서 협력형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화죠, 대화.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갈등 혹은 부모님과의 갈등 또 선생님 혹은 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를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항상 도덕은 삶에 적용해 볼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을 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